중동의 밤하늘이 핏빛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4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하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목줄을 조이고 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속보가 타전되는 순간 지구 반대편의 모든 경제 지표는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유가 폭등을 걱정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솟구칠 거라며 공포에 질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하지만 이 자욱한 포연 너머를 들여다보는 전 세계의 진짜 지전략가들은 지금 전혀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저 천둥 같은 포격 소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반도체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축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전쟁이 어떻게 우리 삼성에게 역대급 꽃길을 깔아주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분노한 이란은 세계 경제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될 것 같다는 공포가 전 지구를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질문은 딱 이겁니다. 과연 이 거대한 불길이 삼성전자라는 무적함대에 진짜로 치명적인 구멍을 냈는가?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전쟁이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구조적인 판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이건 삼성전자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기막힌 꽃놀이패의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이란 전쟁이 엉뚱하게도 중국 제조업의 숨통을 아주 직격으로 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는데 왜 갑자기 중국 이야기가 나오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폭격의 진짜 표적은 이란이 아니라 사실 중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중국은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땅 파서 나오는 석유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란산 원유를 도대체 누가 제일 많이 싹쓸이해 가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 물량의 무려 80% 이상을 중국 혼자서 쪽쪽 다 빨아갑니다. 중국은 이 이란산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몰래 들여와서 전 세계에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뿌려댔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싼 기름으로 공장을 돌리니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생명줄 같은 파이프라인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싼 기름을 제때 못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제조업 전반의 원가가 무섭게 치솟게 됩니다. 여기에 무서운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제대로 던져버린 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이랑 몰래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는 무조건 25%짜리 폭탄 관세를 매겨버리겠다는 세컨더리 관세 선언입니다. 이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지옥 같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란이랑 계속 거래하자니 황금알을 낳는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그렇다고 이란을 끊어내자니 공장 돌릴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이 우리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지점이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서 공장 돌리는 원가가 폭등하면 물건값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성비로 승부를 보던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브랜드들은 이 원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 제품이 갤럭시보다 30%나 싸다고 외치던 그들의 치명적인 무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적의 탱크를 막아세우는 거대한 요새가 되듯 삼성의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아내는 난공불락의 성벽이 되어줄 겁니다. 삼성이 웃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환율의 마법입니다.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물건 팔아서 매출의 대부분을 달러로 벌어오는 거대 수출 기업은 나중에 그 달러를 우리 원화로 바꿀 때 매출액이 마법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천억 원의 보너스를 챙기는 격이죠. 회사가 일을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국제 정세가 알아서 삼성의 금고를 채워주는 꼴입니다.
하지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이 좀 늘고 줄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계바늘을 조금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과거 삼성전자와 이란이라는 나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는지 이 기막힌 과거를 알고 나면 지금 돌아가는 이 전쟁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란 시장에서 그야말로 신이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거실의 TV, 주방의 냉장고까지 이란 사람들에게 삼성이라는 세 글자는 그냥 최고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란에서 신혼부부가 혼수를 장만할 때 삼성 제품으로 집을 채우는 게 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신분 상징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우리 집 가전 싹 다 삼성으로 맞췄어라고 자랑하면 주변에서 다들 너네 집 정말 잘 사는구나라며 부러워하는 반응이 쏟아졌죠. 여기에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대장금이 이란에서 시청률 90%를 넘기며 초대박을 터뜨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브랜드 전체에 대한 이란 사람들의 호감도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란은 인구가 9천만 명에 가깝습니다. 중동 전체에서 인구가 바글바글한 거대 국가죠.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입니다. 돈을 팍팍 쓰는 젊은 인구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데다가 교육 수준도 최상위권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물건 보면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엄청난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제재가 풀렸을 때 전 세계 기업들이 노다지를 잡겠다고 앞다투어 달려갔습니다. 우리 삼성도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죠. 그런데 이 좋았던 분위기가 2018년 미국이 다시 제재를 때리면서 하루아침에 싹 뒤집어주고 맙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란 시장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테헤란 시내에 화려했던 삼성 매장들은 셔터를 내렸고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놓은 브랜드 자산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성이 비워버린 그 달콤한 왕좌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샤오미와 화웨이가 아주 얄미울 정도로 발빠르게 이란 시장으로 싹 밀고 들어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낮으니까 미국의 협박 따위는 무시할 수 있었거든요. 삼성과 애플이 빠진 사이 중국 기업들이 이란의 9천만 명 시장을 8년 동안 통째로 꿀꺽했습니다. 이란 소비자들은 사랑하던 삼성이 떠나버리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품질 낮은 중국 폰을 써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이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삼성에 대한 미친 브랜드 충성도는 절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제품을 쓰고 있지만 삼성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갤럭시로 갈아타겠다는 대기 수요가 압도적입니다. 삼성이 떠난 지 8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이름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대한민국 기술력의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이 황금의 땅 이란에 다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뭘까요? 바로 꽉 막혀 있는 미국의 제재가 풀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47년 동안 이란을 꽉 쥐고 흔들던 신정체제의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 시점, 이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미국과 말이 통하는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경제 제재가 시원하게 풀리는 그림입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란의 체제가 뒤집히고 제재가 해제된다면 9천만 이란 국민들의 억눌린 소비 욕구는 활화산처럼 폭발할 겁니다. 이게 왜 삼성에게 기회냐고요? 삼성이 돌아오는 순간 그동안 안방주인 행세를 하던 중국 기업들은 그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중국 브랜드를 좋아서 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나 돌아왔다 하고 화려하게 귀환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9천만 시장이 삼성전자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테헤란의 거리에 다시 삼성 로고가 걸리고 수천만 대의 갤럭시가 이란 국민들의 손에 들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가전 판매의 재개가 아니라 중동의 거대한 소비 권력을 다시 대한민국이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몇 대 더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판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인공지능 혁명, 그 핵심이 뭔지 아시죠? 바로 삼성전자가 꽉 쥐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중동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컴퓨터 전원을 꺼버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전쟁은 더 정교한 정보전과 고도의 AI 연산 능력을 요구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류가 꼬여도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만든 이 작은 반도체 칩이 없으면 단 1초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정밀 요격하고 수만 대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지휘하며 전장의 수만 개 데이터를 초단위로 처리하는 현대전의 두뇌가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역설적으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합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를 때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줄 유일한 대안은 결국 대한민국뿐입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하면 삼성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이스라엘에 생산 거점을 둔 인텔이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만의 TSMC와 비교해 보십시오. 글로벌 기업들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안심하고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중동의 전쟁터에서 지구 반바퀴나 떨어져 있는 가장 안전한 방공호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요새인 삼성전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글로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란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국가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깔아야 할 인프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와 5G 통신망입니다. 제재로 인해 디지털 문명에서 소외되었던 9천만 인구가 단숨에 21세기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서버용 반도체와 초고속 통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심장을 누가 만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수백조 원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는 쏘버린 AI 인프라 사업에 이제는 이란이라는 거대 시장까지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제품의 보안 문제와 성능 저하에 진저리를 쳤던 이란에게 삼성은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삼성이 다시 테헤란 한복판에 기술의 깃발을 꽂는 순간 중동의 디지털 패권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손으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평택과 화성의 공장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뿜어내는 열기는 단순히 반도체를 찍어내는 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최후 보루를 지탱하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결국 이 무시무시한 전쟁의 끝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장면은 명확합니다. 가성비로 버티던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쇼크와 관세 폭탄에 무너져 내리고 8년 동안 억눌려 있던 이란의 9천만 시장은 우리 삼성전자를 향해 열광적인 구애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전자가 중동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다시 정복하러 가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주가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출렁일 수 있지만 기업이 가진 진짜 기술력과 구조적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대한 풍랑이 일 때 진짜 실력을 가진 1등 기업은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시장을 완전히 평정해버립니다. 전쟁의 자욱한 먼지가 거치고 나면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말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희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저 멀리 테헤란의 밤하늘 아래에서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날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패권의 위험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렸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이면의 기회를 꿰뚫어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뉴스에서는 절대 깊게 알려주지 않는 이런 숨겨진 맥락들, 저만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대한민국의 기술 위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소름 돋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